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제가 정우성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 막시즘 이야기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성이 자기는 비혼주의라고 선언하면서 아들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소문을 낳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진즉 본인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성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우성이 지 아들이 정씨가 되는지 문씨가 되는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정우성이 하던 꼬라지가 웃겼다 그겁니다. 저는 진즉부터 정우성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우성 같은 스타일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여자들한테 작업을 걸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게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시즘이 결국 뭡니까? 페미니즘, 동성애, PC운동, 포괄적 차별,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연예인들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해야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굉장히 존경스러워서 인권 변호사라고 얼개관을 씌워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운동권들을 변호했다고 해서, 노동자들 몇 명 변호했다고 해서 나는 인권 변호사다라고 셀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예인들 중에 우리는 공인이에요 이러거든요. 공인이면은 타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 공인이라는 말을 누가 붙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기들이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저 같아도 연예인들은 그래 공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인이면 처세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처세는 똑바로 안 하면서 화려한 그것만 보이면은 공인인 척 합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음모,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사상가로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신용복이, 그게 공산주의자였잖아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국정원 표지판에 국력은 정보다, 정보는 국력이다 이건데 그를 신용복채로 바꾼 거예요. 그 큰 돌덩이에다 글씨 쓴 거는 적은 돈입니까? 하나하나 다 바꿔놓고 청와대 그림도 그냥 전부 지 맘대로 공산주의자들 그림으로 글씨체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한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전번에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가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 막시즘을 창작을 했다고 할까요? 개발했다고 할까요?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문화 막시즘인데, 신용복의 글씨체, 소주의 처음처럼 이거 다 신용복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글씨체가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대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상을 색깔론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이렇게 말하면 당장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색깔론이야. 요즘 어느 시대라고. 전번에 안철수는 그때 그랬잖아요. 지가 대선 나올 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동독과 소독이 통일되고 나니까 비서도 간첩, 남편도 간첩, 마누라도 간첩 막 이랬대잖아요. 우리도 수두룩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자생 간첩이 정말 많다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온, 출판을 통해서 들어온 문화 막시즘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영화로 볼 수 없고 드라마는 드라마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용복의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었습니다.
지가 감옥에 있을 때 글을 쓴 거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7년 동안 3,000페이지의 글을 썼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글, 다양한 전방위적으로 썼어요.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옥중이 감옥이잖아요. 그거를 신영복이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이것도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잖아요. 김일성이가 좌파들이 책을 쓰면은 전부 움직여서 사주라 그러잖아요. 좌파들은 누가 내든 책을 다 사줍니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 책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막시즘이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제가 내용까지 말하면 너무 기니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재밌게 보고 아 그렇구나, 그 북한을 동포애로 느끼셨던 많은 분들도 아 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첫 번째 공동경비구역 JSA 2000년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2004년, 웰컴 투 동막골 2005년, 의형제 2010년, 남과 북 2013년, 태양 아래 2015년, 돌아오지 못한 방랑자 2016년, 강철비 2017년, 강철비 2 2020년. 드라마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녘 2008년, 사랑의 불실착 2019년, 비밀의 숲 2 2020년. 그러면 책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 친화적이거나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친애하는 지도자님께 바바라 데믹 2010년, 탈북기 1980년대, 평양의 자전거 피에르 리굴로 2012년. 그러면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됐단 말을 하잖아요. 권영애 장관이 북한군도 아니고 북한이 개입됐단 말을 했다고 해서 5.18 재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5.18이 북한이 개입됐다고 하니 그러면 5.18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1991년, 빛나는 날들 1995년, 화려한 휴가 2007년, 남영동 1985 2012년, 변호인 2013년, 택시 운전사 2017년, 서울의 봄 2023년. 드라마는요, 봄날은 간다 2007년, 야인시대 2002년,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5.18 힌츠페터 스토리 2018년,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 2020년, 5월의 청춘 2021년. 정우성이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정우성은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출연한 정치 사회를 다룬 영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철비 시리즈 중에 2017년 남북 문제와 정치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작품, 증인 2019년 사회적 약자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 비트 청춘의 방황과 사회의 억압적인 구조를 다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8년이고요. 역사적 배경은 일제시대나 사회적 갈등의 맥락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문화 막시즘이 연예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대표적인 연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수